안녕하세요, 한강비입니다. 정말 살벌했던 2022년 상반기도 어느덧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기준으로 나스닥 100의 전고점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8%인데요. 3월달 있었던 큰 반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락장이 이어졌다고 할 정도로 이번 2022년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하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요. 자, 2022년이 시작하고 나서 첫 116 거래일 동안의 S&P 500 하락률은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 있었던 매해의 첫 116 거래일 동안의 하락률을 순서대로 쫙 나열해보면은 올해가 무려 그동안 100년 동안의 역사에 있어서 2위에 랭크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했던 거는 1932년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를 제외하고 없는데요. 그만큼 올해 상반기의 하락률이 얼마나 강력했고 짧은 시간 안에 증시가 많이 하락했는지를 이렇게 한 번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는 여전히 하나도 해소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심지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높은 물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고유가 또한 아직까지 계속해서 높은 구간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그만큼 증시의 방향성은 아직 확실하게 상승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현재 바닥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9개를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공포탐욕 지수입니다. 일단 공포탐욕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과매도 되어 있고 상당히 냉각이 되어 있다 라고 보고 100에 가까울수록은 과열이 되어 있고 과매수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공포탐욕 지수가 불과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단 일주일 사이에 미국 증시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이 수치가 28로 높아지게 되었죠. 그만큼 극단적인 공포 구간은 이제 좀 지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수치가 점점 더 높아진 것과 함께 미국 증시가 다시 조금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빅스 변동성 지수입니다. 보통 현재 기준으로 빅스 지수와 증시의 변동성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빅스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은 증시가 급하게 하락을 하기 마련이었고 반대로 이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증시는 반등한 경우가 최근 6개월 동안에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올해 6월 중순부터 이 빅스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하락세는 지속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빅스 지수를 통해 가지고 당분간은 미국 증시의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200일선 M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주가가 200일 이동식 평균선보다 더 위에 있는 주식들의 비중은 전체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들에서 불과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이 많이 상승해 있고 그만큼 과열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불과 1년 사이에 이 수치가 거의 9분의 1토막이 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건 그동안 있었던 역대급 폭락장의 바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현재 이 주가가 200일선보다 더 위에 있는 주식들이 비중이 10%도 안 됐던 적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급 폭락장인 닷컴 버블의 폭락, 세계 금융위기, 2011년도의 조정, 그리고 2018년도의 조정과 코로나 팬데믹 이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지표가 보여주는 현상은 이제 미국 증시가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역추세 볼린저 밴드에서도 현재 시장이 상당히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것이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지는데요. 이 정도로 과매도 추세를 보이면서 떨어졌던 거는 지난 40년간 딱 7번만 존재했습니다. 81년의 조정장과 87년의 조정장, 닷컴 버블의 폭락,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폭락장들인데요. 현재 이 미국 증시가 과거의 폭락장들과 비슷해졌다는 것을 볼 때 그만큼 시장이 서서히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개미들이 항복하고 떠날 때가 그 주식시장의 바닥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런 신호가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번 6월달에 들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현황이 순매도로 역전이 된 것인데요.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현황이 순매도로 변환이 될 때는 지난 2년 동안 이번을 포함하여 딱 4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보통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던 때였는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손매도가 발생하고 나서 미국 증시는 다시 반등을 시작하였고 과거의 모습을 찾고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미국 증시가 다시 전고점을 되찾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긍정적인 현상인 것이죠. 한편 우리는 자산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 배분 현황을 통해서도 시장의 바닥을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이들의 주식 선물에 대한 포트폴리오 배분 비중은 2%, 사실상 지난 16년 동안 있었던 역대급으로 낮은 수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헤징이에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돈을 잃지 않고 그 과정에서 서서히 돈을 벌어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만 몰빵하는 개인 투자자들과는 달리 자산운용사는 채권, 옵션, 선물, 그 외의 파생상품들과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자산들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선물이라던가 옵션 상품 같은 거는 주식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높은 고위험 상품 중에 하나이죠. 보통 시장이 상승할 때는 자산운용사들도 이러한 고위험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배분 비중을 상당히 늘려요. 엄청나게 상승기였던 2020년과 2021년도만 하더라도 이 비중이 20%에서 30%에 달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증시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고 리스크 헤징이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가 될 때는 이 수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수치가 3%에서 5% 정도를 형성했을 때가 바로 폭락장 또는 조정장의 바닥인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징후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자산운용사들의 주식 선물 포트폴리오 배분 비중이 2%를 찍었다고 해서 이 증시의 하락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동안 있었던 역사가 보여주는 만큼 우리는 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의 바닥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레버리지 ETF, 우리가 좋아하는 2배짜리, 3배짜리 ETF 상품에 대한 롱과 숏 비율입니다. 사실 2020년부터 지속된 상승장 때 한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3배짜리 또는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어요. 덕분에 이제 롱 비율이 숏 비율보다 훨씬 더 거의 6배에 달할 정도로 많아지는 시절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 비율이 2022년 폭락장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급락했고 지금은 사실상 바닥 구간에 진입하였습니다. 오히려 숏 ETF에 투자하는 비중보다도 훨씬 더 롱에 투자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인데요. 지난 15년 동안 형성되었던 가장 낮은 구간에 진입한 만큼 지금의 시장은 완전히 냉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하방은 거의 정해져 있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풋옵션과 콜옵션의 분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장의 하방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가 아니면 상방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가를 따져보는 방법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ETF를 기준으로 사실 1주나 2주 전만 하더라도 이 빨간색 보이시죠? 시장의 하방에 베팅하는 풋옵션의 볼륨, 풋옵션 수량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요. 지난주 들어가지고 콜옵션에 베팅하는 사람들, 즉 콜옵션 수량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가 바닥을 보이고 아래로 향하는 것보다는 위로 향할 가능성이 더 커질 때는 사람들이 이제 콜옵션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만큼 상방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증가할수록 시장의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데 이런 현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가장 큰 옵션의 전쟁터라 불리는 기업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특히나 어떤 기업들보다도 정말 옵션 전쟁이 치열한 기업인 주식인데요. 이런 테슬라에서도 아까 전에 봤었던 SPY ETF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1주, 2주 전만 하더라도 풋옵션의 수량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고 그리고 콜옵션이 $750와 $800의 어마어마한 수량으로 걸려있게 되면서 훨씬 더 상방에 베팅하는 사람들, 콜옵션 수량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바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더욱더 많아진 것이기도 하겠죠. 자, 마지막은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의 몇몇 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언급을 했었던 지표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미국 증시와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거의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할 때, 즉 6월 중순 있죠. 이때는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빠졌었고 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빠질 때는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6월 내내 계속해서 빠르게 높아지다가 지금은 일주일 동안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 지표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변경된 건 아니지만 최근 주가의 급락세가 좀 멈추고 새로운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일단 우리가 한숨을 쉬는 타임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다시 낮아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 증시가 좀 더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가 거의 바닥에 다가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을 총 9개 살펴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장의 악재는 많고 그리고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
자체가 현실화되면은 증시가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증시가 바닥이다 라고 완전하게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바로 지난주에 121선을 터치하면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 만큼 다가오는 7월에는 증시가 조금 더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미국 주식 투자자들도 이제 기분이 6월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